아니 누구 화요일날 내가 말했다 이거. 근데 이렇게 일주일 가는 놀다 보면 잊어버리는 자 봅시다. 사각함수. 너네 시험 범위 딱 여기까지 이제. 네. 그래프 안 들어가지? 네. 이거는 네 그래프까지고 코사인 그래프까지. 코사인까지만. 뒤에 너는 저요? 동동이. 저요? 어 저는 탄젠트까지. 그래프 단어까지. 그래프까지. 자 요거 좀 수학하고 갑시다. 자 1번 각이 뭐지? 얘들아, 앞에 일반이라고 말이 붙어 있으면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반이라고 말이 붙어 있으면 일반화 시킨다. 뭐야? 9번 잘한다 얘가? 아니야. 자 이런 거 보자. 예를 들어서 20도가 있고 380도가 있어. 그 다음에 뭐 740도 이런 게 있습시다. 그럼 내가 이걸 표현하려고 할 때 봐봐. 우리가 기준선은 시초선이라고 했고 자 20도 동경을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 얘들아 380도도 너네 그려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20도까지 오가니까 어때? 서로 일치하게 돼버리죠. 그럼 너네가 지금 이 단서만 가지고는 이 각일지 이 각일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대표하는 말. 이게 바로 일반각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일반각 항상 기억하자. 360도 곱하기 얘가 기본 모양이고 뒤에 알파를 쓸 건데 얘가 바로 짜투리 각입니다. 짜투리각. 이 알파는 언제나 약속하기를 0 이상이면서 360도보다는 작은 거 쓰기로 약속한다. 그래서 일반각 쓸 때 기억할 건 딱 한 개야. 여기 뒤에 나오는 각은 항상 무슨 수여야 돼?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음수 떠 있으면 잘못된 거나 정리 안 된 거다. 알겠지?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일반각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4분면도 이제 우리는 4분면도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어떠한 각이 3, 4분면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3, 4분면이 어디야? 자 여기가 기준선, 시초선. 자 여기가 90도, 여기 90도죠. 여기 180도지. 3, 4분면 어디 있냐? 여기지 여기. 그리고 동경을 셀 때는 언제나 쌤이 계속 시초선 쓰고 있죠. 여기서부터 각을 이렇게 세는 건 알겠지? 아시겠죠? 여기 시초선이야. 자 여기 시초선 미안 이게 동경이고 3, 4분면입니다 하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보다는 뭐 이걸 내 세타를 할까요? 자 세타가 얘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270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지? 됐네. 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호도법이지. 그 다음에 일반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이따 문제 풀면서도 등장하겠지만 너네 제일 신경 쓰이는 이거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뭐 있었잖아. 기억나? 또 새로 씁니까? 좀 하고 갑시다. 얘들아, 자 봐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고 너네가 묻는 걸 그려보고 찾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거부터 해볼까? 자, 동경의 위치 관계. 유진이 오늘도 요게 세 번째 봐. 네, 뭐예요? 학원 오늘 세 번째. 네. 지금 하겠는데 넌 또 맞춰가고. 네. 자, 봐봐. 동경 위치 관계. 이거는 항상 기억하기를 두 가지만 기억하자. 더하거나 빼서 설명할 거고. 두 동경을 더하거나 또는 빼서 설명할 거고 언제나 일반각으로 설명한다. 이거만 기억하세요. 자, 동경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설명할 거야. 빼서 설명할 거고 항상 설명은 모양은 어떤 걸로 쓸 거냐면 일반각으로 쓸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뭐 이렇게 4분면 있다 치고 여기가 시초선이라 치고 자 이게 알파 동경이라 할게요. 그리고 베타 동경도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야. 얘는 베타야. 자 이럴 수 있지. 그럼 너네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쌤 두 각이 같네요. 이러면 난리 난다.
전혀 같다는 조건 알 수 없어. 왜? 아까 예를 들어줬잖아.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일 수 있고 하나가 얘면 하나가 얘일 수 있는 거지. 맞아? 자, 그러니까 뭐 같은 전혀 모르는 거고 위치하기는 내가 말했지만 항상 뭐 한다? 더하거나 빼서만 설명한다고. 자, 채하나. 자, 더하는 게 맞아, 빼는 게 맞아. 설명할 때. 빼는 게 맞겠죠. 자, 보통 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거야.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4세타를 줄 거고 하나는 세타를 줄 거야. 그럼 너네 당연히 차라는 거 기억해.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4세타에서 세타를 빼는 거다. 알겠지? 자, 근데 내가 지금 편의상 알파라고 쓸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면 자, 빼세요. 빼면 자, 일반각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고정. 이해하시겠죠? 고정이야. 자, 뒤에 여기 짜투리 알파 쓸 게 있어 없어? 없지. 더하기 빵도니까. 맞지? 빵도. 이렇게 설명 되겠죠? 이해되겠지? 자, 두 번째 볼게. 자, 두 동경이 일직선이면서 방향이 반대야.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보면 자, 이게 알파 동경이라고 치고 일직선이니까 이렇게 얘가 베타 동경입니다. 이렇게. 자, 동동아 더할까 뺄까? 빼요. 어? 왜 자꾸 는데? 빼면 얼마인데? 베타 빼기 알파 얼마?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 만들어서 동동이? 80. 아, 실명이 동동이는 아니야. 내가 실명이 동동만 됩니다. 나 동동을 보니까 알죠? 쟤들 제 이름 부르는 아무도 없거든 내가. 자, 이야기했죠? 180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 x축 대칭.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자, 여기가 알파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만큼이 베타. 얘들아, 대칭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거만큼이랑 이거만큼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소리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더하는 게 좋아 보여? 빼는 게 좋아 보여? 유지? 맞지? 더하면 되겠지. 왜? 베타까지 타고 와서 요만큼이 사실상 알파랑 똑같다 했으니까 더하면 몇 도 만들어진다? 360도 만들어져. 자, 그럼 내가 더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긴 한데 이거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일반각 쓸 때 항상 여기 있는 각은 뭐 쓴다? 0도, 야 이 새끼야 밖에 쳐보지 마.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이해되겠죠? 왜 안 쓰는데? 0도나 360도가 똑같으니까 아니야. 이해하겠지? 여기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 알겠죠? 야, 밖에 뭐 2편 내서 지나가네. 뭘 어떻게 밖에 보고 있는 거야? 어? 야, 미안해, 내가 피곤해서. 자, 봐봐. y 대칭인데 이번에는 여기를 알파로 합시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y축 대칭 되겠지. 요만큼 베타거든. y축 대칭이니까 자, 무슨 각이 같을 거냐면 요거랑 여기 같겠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 그럼 이거랑 또 같겠죠. 이렇게. 자, 그럼 더해버리면 몇 도 되겠다? 160. 그렇지. 더하면 또 다시 180 된다. 전혀 어렵지 않겠죠, 얘들아? 맞지? 외우지 말자. 너네 외울 건 이거야. 더하거나 빼서 설명한다. 더하거나 빼서 설명할 거고 그 모양은 일반각으로 쓴다. 이거만 기억하자. 알겠죠? 자, 마지막 y는 x의 대칭. 여기 위에 한번 할게. 이게 y는 x지. 얘들아, y는 x라는 직선의 특징은 1사분면 3사분면을 정확하게 45도 45도로 반으로 가르는 직선의 y는 x다. 그지? 자, 내가 이렇게 알파 이렇게 베타를 할게. 자, 대칭이라 했으니까 각 설명 잠깐만 합시다. 이거랑 이거 똑같다.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죠. 그럼 베타까지 가서 더해버리면 알파 대칭 들어와가지고 90도 만들어진다. 맞지? 더하면 90도다. 전혀 없지 않겠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 볼게. 호도법.
했던 거니까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 자, 호도법이라는 거는 각의 새로운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그만 말하고 갑자기 오래씩 아까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오늘부터 2주 동안 하면 되겠죠. 했잖아 새끼야. 네. 자,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던 건 도단인데 걔를 뭐라 불렀죠? 60분법이라고 불렀다 그지? 60분법이었는데 60분법은 어떤 것이 안 돼? 실수랑 계산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0도에다가 3을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쓸 거야? 써집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단위가 안 맞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각을 실수화한 개념이야. 각을 실수화했다. 실수화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실수화를 했다는 것은 표현이 이제 가능한 거고 연산된다는 뜻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한다는 거고. 자, 우리 저번에 뭐 일라디안이 먼저 보여줬죠. 우리 일라디안의 약속이 뭐냐면 부채꼴이 있고 여기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이 있을 거야. 반드시 이런 건 하나씩 존재할 거거든. 이때 이 중심 요 각을 뭐라 부르기로 약속하냐면 이 단위가 1라디안이야. 근데 보통 라디안을 안 쓴다 했지. 그래서 보통 그냥 1을 쓸 거거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절대 1도가 아니야. 도는 여기 점프시 하는지 알겠지? 얘는 1도가 아니라 뭐야? 1라디안. 이게 일단 1라디안의 정의야.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온다 했어? 중요한 게 이거 있죠. 파이가 몇 도였다 결국? 180도다. 자, 180도 이걸 뭐라 불러? 60분법. 얘를 뭐라 불러? 호도법이라 불러. 그럼 너네는 이제 앞으로 모든 60분법 각을 뭐 한다? 호도법 각으로 바꿔줘야겠지. 자, 이 파이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3.14가 맞다 했죠. 그래서 180도가 실제 숫자의 개념, 실수 개념에서는 3.3보다 아주 조금 큰 수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너네 이 각을 기준으로 좀 많이 쓰는 것들을 좀 외워야 되는데, 얘들아 90도는 몇 파이? 2분의 파이. 양변에 뭐 하면 되니까? 나누면 되니까. 얘들아 이거 보면 바로 떠올려야 된다 이제. 자, 그 다음 60도 뭡니까? 맞아, 3분의 8. 45도는 4분의 8. 30도는 6분의 8. 자, 동동아 1도는 180분의 8. 이해됩니까? 자, 그럼 너네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 불평이 물었다 진짜. 얘들아 37도 이런 거 라디안으로 바꿔봐 할 수 있거든. 그럼 너네는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일단 이거부터 써. 괜찮지? 이거 쓰고 나면 이렇게부터 쓰세요. 양배는 뭘 곱하면 돼? 37. 이렇게 해서 180분의 37파이다. 이렇게 타고 가면 되거든. 알겠지? 근데 반대로 이런 게 주어졌을 때 60분법 가는 건 사실 너무 쉽다 했죠. 여기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180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많이 맞출 수 있겠죠?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각 표현도 조금 바뀌게 돼. 우리 일반각 표현 아까 어떻게 쓰더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였죠. 뭐라 써도 괜찮다. 360도 곱하기 n 대신에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뭐라 쓰면 되지? 2파이. 그래서 2파이 n인데 보통 우리는 2n 파이 더하기 알파. 이것도 뭐 쓸 거야? 호도법 가로 쓸 거야. 파이 있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너네 각의 개념을 조금 알 수 있거든. 잘 봐. 무슨 말이냐면 60도가 대충 수의 개념 보면 파이가 3.14라 했으니까 이거 1보다 조금 크다 작다? 조금 크다. 이런 것까지 계산할 수 있다. 알겠지? 2분의 파이는 대략 한 3.3의 반 정도 된다. 그보다 조금 크다.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게 이제 부채꼴의 성질인데, 자, 우리 부채꼴 반지름 RR, 여기 호의 길이 L. 자, 이 각을 세타 이렇게 쓸게. 번데기로 세타라고 쓸게.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배웠던 게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하더라? R 곱하기 세타로 구하시면 된다. 알겠죠? 두 번째. 근데 당연히 중요한 거는 이거 무조건 라디안 각 써야 된다. 도로 다 있으면 바꿔줘야 돼. 자, 넓이식은 두 개였던 것 같아. 그치? 2분의 1 RL 써도 되고 2분의 1에 R 제곱 세타를 써도 괜찮다.
알겠죠? 요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하죠. 사각함수의 정의 봅시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랜만에 일요일에 나와서 그런가? 훅하네. 집이 피곤하나? 적응해야 되는데. 시간이 몇 시간 잤어? 몇 시간 잤어? 오늘 5시. 공부한다고? 니는 어제 수학여행 갔다는 핑계로 푹 잤을 거고. 아니 아이가. 배고프면 야, 민성이 화요일로 올 때 이 악물고 오래 알겠지? 강대 몇 개 나올 거니까 악물고 오래 알겠지? 민성이 어떡하지? 자, 보세요 이거. 사각형 정의는 우리가 왜 배우냐면 너네 이때까지는 90도 안에 갇혀있는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알잖아. 뭐 사인 30도, 사인 45도 이런 거 알잖아. 근데 사인 135도 이런 거 있지. 사인 225도 이런 것까지 각을 확장하려면 어쨌든 이게 필요한 거 알겠지? 자, 사각형 정의가 뭔지 보자. 너네 코사인 세타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에서 접근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때는 직각삼각형 그려서 자, 이게 빗변이고 각에 마주보는 게 높이고 얘가 밑변이다 이렇게 됐을 때 코사인의 정의가 뭐였어? 빗변분의 밑변이 했다 요렇게 썼었지. 우리 중3 때 배운 거 그지? 자, 근데 우리 이제 그래프에서 볼 건데 이제 너네 코사인 세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타라는 동경을 그어 먼저 세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45도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볼게 그냥 뭐 코사인 120도 이런 게 다 치자. 그럼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먼저 120도의 동경을 그어야 돼. 120도의 동경. 그러면 기준이 여기 시초선이니까 여기 동경 이렇게 120 그으면 되겠지. 그치? 자, 저번에 쌤이 이런 말 했다. 세타랑 각이랑 좌표랑 직접적으로 연결짓기 힘들어서 주변 도형 2개 빌린다 했죠. 원 빌리고 직각삼각형 빌려가지고 함수식 만든다는데 자, 그래서 여기 좀 반지름 얼마짜리 그릴까? 원을 그려라 했지 내가. 반지름을 뭘 그려도 상관이 없지. 그 이유 알겠지? 왜냐하면 얘가 작던가 크던가 어차피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은 비율이 뭐하니까? 일정하니까. 그럼 보통 우리는 반지름 얼마짜리 그린다? 1짜리 그려주라 했죠. 반지름을 그냥 1짜 지금 아래에 써볼게. 반지 이렇게.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이 좌표를 찾는 게 핵심이지. 이 좌표는 너네가 계산해서 찾는 거야. 결국 이 좌표가 그냥 모든 것을 결정지어. 이 좌표는 어떻게 계산해? 여기서 수선발 내리든 아니면 여기서 수선발 내리든 어떻게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특수각으로 찾는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지금 여기가 120도니까 이만큼 60도가 되는 거고 나는 여기 빗변이 현재 반지름 R이니까 얘는 몇 도야? 90도에 마주보는 게 R이니까 30도에 마주보는 것은 절반이고 이만큼은 얼마 된다? 2분의 루트 3의 R이 되겠지. 그럼 코사인의 정의가 뭐더라?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반지름 R분의 자, 이 좌표를 쓰면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R Y좌표는 2분의 루트 3R이 되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지? 그럼 R 약분 돼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그래서 코사인 정의가 뭐였다?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은 부호가 없어. 근데 내가 계속 좌표 말하는 것은 너네 결국 동경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 원이랑 만나는 점에서 부호가 계속 변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사각함수 부호가 결정되잖아. 예를 들어보자. 1사분면의 동경이야. 1사면 동경이면 원이랑 만나는 점이 무슨 좌표야? 풀 좌표인 거 맞지? 그러니까 코사인을 써도 반지름분의 양수니까 전부 다 뭐야? 이때는 양수가 되지. 자, 근데 2사분면 동경에서는 x좌표 무슨 수? 음수. y좌표 무슨 수? 양수야. 그럼 x좌표가 사용되는 것들은 다 무슨 수야? 음수로 뜨니까 누구만 플러스다? 사인만 플러스였지. 그래서 얼싸안고였다. 기억나죠? 이해돼? 아니, 알아듣나?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사각형 정의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딱 2개죠. 탄젠트 세타는 뭐였다? 코사인분의 사인이었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얼마 된다? 1 된다 해서 요거까지만 추가해서 오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대충은 뭔지 좀 알겠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러면. 여기 뭐 13번 이런 건 엄마랑 하자. 하나만 할게. 하나만 할게. 얘들아 7번에 4번 한번 보자. 자, 상악함수 정의로 풀 거야. 상악함수 정의. 어떻게 하더라? 일단 4분면 그려놓고 동경을 그린다. 동경. 마이너스 6분의 11파인 얘들아. 음의 각은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는 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파이 되기에 얼마 부족해? 6분의 파이 부족한 거 맞아? 네. 사실 이런 거 알겠니?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니? 여기가 사실 쓰면 몇 도다? 330도죠. 이렇게 마이너스. 사실상은 이렇게 30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다. 그냥 동호 흔들리는데 이해했어 안 했어? 자, 이게 음의 방향이라고. 여기에서 딱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 더 있으면 마이너스 2파이 되는 거 아니야? 요만큼 딱 부족하지. 이해하겠니? 아니면 이래도 괜찮아. 얘는 사실 있잖아. 여기에다가 2파이 더한 동경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2파이 더하면 얼마? 6분의 파이. 어차피 위치는 걔야.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이 동경이라는 거 알게 됐고, 얘는 뭐니?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얘랑 똑같아. 30도나 마이너스 330도나 이해하겠지? 자, 그럼 반지름 그리기로 했으니까 원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립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이 좌표 찾는 거지. 그럼 내가 현재 반지름을 1로 뒀으니까 여기 1이야. 이 특수가 잡아주면요. 요 길이 얼마다? 2분의 1 절반 되고 여기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자, 요 점은 x좌표는 2분의 루트 3 y좌표는 얼마?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반지름분의 무슨 좌표다? 사인은 y좌표 쓸 수 있겠지? 알아듣겠죠? 넘어갑니다. 자, 근데 8번도 하나 하고 갈게. 이번에는 있잖아. 각을 알려준 게 아니라 뭘 알려줬다? 좌표 알려줬어. 그럴 때는 뭐만 찾으면 되더라? 반지름만 찾으면 되지. 자, 지금 얘도 한번 그려보면 5, 여기죠. 마이너스 12 이쯤이겠네. 자, 이 점을 지나는 이런 동경이 있대. 요 점이 5,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내가 원을 그리자고 했는데 여기서 너네 반지름 일자리 원 그리면 좀 바보 같지 않냐? 반지름 일자리 원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또 이 점 찾아야 되잖아. 네. 이 점 활용하는 게 좋겠죠. 이 점을 지나는 원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원을 생각해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 반지름이 돼버리니까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얼마? 13이 반지름인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코사인은 뭐다?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자, 뒤에 가서 유형 1번 이건 엄마랑 하시고 여기는 안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3번, 9번 한번 봅시다. 9번. 자, 중심가의 크기가 3분의 파인데 호의 길이가 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반지름 곱하기 중심가. 요 길이 얼마나 뜻이죠? 3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지? 자, 마지막 구하는 거. 요 삼각형 구하는 거다.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야? 3이지. 무슨 삼각형이야 그럼 이 삼각형? 정삼각형이다. 그지? 정삼각형 얼마 어째 구하더라?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 이거였죠. 정사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제곱. 아니면 중3 때 배운 걸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중3 때 이웃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사이에 끼인 값이 주어져 있으면 사각의 넓이는 2분의 1에 이웃한 두 변 곱하기 끼인 값의 사인값 이렇게 구해도 괜찮다 배웠죠. 어떻게 써도 괜찮다. 동의 뭐 이해했나? 자, 10번 한번 해볼까요? 유재는 오늘 일찍 맞출 때가 좀 힘내라 알겠죠? 네. 역시 영어 열심히 하고 왔나 아니면 엎드리고 왔나? 네. 영어 열심히 하고 왔나? 네. 수학도 좀 해라 알겠지? 영어 열심히 하지 말고 경동이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알겠지? 자 봅시다. 쉽지 않나? 지금 정보가 없죠? 반지름도 몰라, 각도 몰라.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문자 잡는다. 모르니까. 자 반지름 모르니까 R 주세요. 자 이각 모르니까 세타라고 주자. 요런 거 좀 용감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정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그럼 요건 뭐라 쓰면 되냐 요만큼. 얼마니까 얘? 자차 요거 뭐야? 80. 근데 우리 이제 호도 없을 거니까 파이 빼기 세타 이 정도까지 잡고 하자. 자 그러면 문제 볼게. 부채꼴 넓이가 부채꼴 OBC 요거죠. OBC 큰 거 넓이 어때 그래? 2분의 1 R 제곱 세타 맞지? R 제곱 중심각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 값이 얼마나 문제에서 15파이다 이거 준 거죠. 그 다음 또 정보가 뭐 있어? 4AC 이것의 길이가 얼마다? 파이다. 그럼 요거 어찌 겁니까? R 세타죠. R 세타는 얼마다? 파이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주어졌네. 자 그러면 문자 좀 소구할까요? 어차피 여기 R에 R만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세타 대신에 세타는 R분의 파이라고 두고 여기 넣어봐. 여기 넣어주면 2분의 1 R제곱에 그 다음 파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R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자 얘가 얼마 된다? 15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파이 묶어봐. 묶어내면 2분의 1의 R제곱에 1 빼기 R분의 1 여기 얼마 된다? 15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파이 묶어내는 거죠. 어차피 파이 약분하면 되고 맞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풀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분배 좀 할까? 이렇게 곱해봐. 그러면 2분의 1 R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얘랑 곱해지면 2분의 1R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5는 0 양변에 2를 곱해주면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0은 0이 되면서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다 그죠? R 여기 6, 5 여기는 마이너스 반지름은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반지름은 얼마? 6이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반지름 길이였으니까 정답은 얼마 체크하면 되겠다? 6 체크하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11번 자 이런 게 바로 그거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다 그지? 해보자. 자 나를 보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빼면 뭐더라? 360도 곱하기 n만 있더라. 맞죠? 그럼 빼면 7세타는 360도 곱하기 얘만 남죠. 맞지?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앞에 공부한 거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까지 배웠고 이제 뭘 하는 것까지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런 문제 동경이 위치한 게는 식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식 잡고 뭐 해야 돼? 대입해줘야 돼. 그지? 자 세타 정리해보자. 자 내 관심이 세타니까 세타는 그러면 7분의 360도 곱하기 n인데 자 문제에서 다음 조건 만족할 때 이 부채꼴 넓이 한번 구해보세요 했는데 잘 봐보면 세타 가능한 거 봅시다. 0 넣으면 0이죠. 세타는 0일 수 있고 얘가 1이면 얘들이 살짝 나눠볼까? 7분의 360도 이거 나눠집니까? 안 나눠져? 얘들아 어떻게 그냥 7분의 이게 근데 얘들아 밑에 보기를 보니까 파이로 썼거든? 우리 이거 파이로 좀 바꿉시다. 이거 알겠죠? 7세타는 3매수 곱하기 파인데 2n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세타는 7분의 2파이다. 2n 파이다. 2파이 n 이렇게 쓸게.
자, 그럼 여기 n에다가 0부터 이제 대입하는 거겠다, 그지? 0을 대입하면 0도 0이 되고 n이 1이면 7분의 2파이가 되고 n이 2면 7분의 4파이가 되는데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는 오로지 이 범위에 있는 것만 찾으라 했으니까 누구로 확정이야? 7분의 2파이로 확정이다, 그지? 이걸로 확정이야. 2일 때 너무 계속 커지잖아, 그치? 저 범위고. 자, 마지막 답 내자 그러면 부채꼴이 있었대. 첫 번째 보니까 반지름 길이가 2랍니다. 여기가 중심각인데 내가 방금 찾은 거지. 7분의 2파이 이건 거지 이거. 자, 그럼 넓이가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7분의 4파이 해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지. 알겠죠? 자, 12번 한번 해볼까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 쫄아버렸어. 자, 얘들아 좀 봐봐. 지금은 그림 도형 문제 나왔을 때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많죠. 근데 너네 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거야. 원이 나왔죠. 원의 중심 표현하는 게 기본이야. 표현해야 돼. 자, 중학교 때 배운 것은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얘들아 요거까지는 해줬나? 접점이지. 얘가 반원 입장에서 접점 맞지?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항상 접선과 뭐 한다? 수직한다. 이거 배웠었지? 이거까지 써놔야지 보일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지금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가 찾을 수 있냐면 이 사각형을 보면 특수각이야. 그러니까 30도라던가 60도 혹은 45도 이런 거 하나를 주면 그 자체가 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반지름은 요 작은 반원 있죠. 요곳의 반지름. 그럼 얘도 R이겠죠. 근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라네. 근데 이건 큰 원의 부채꼴이잖아. 큰 원. 이것도 4죠. 그럼 여기는 뭐라 쓰면 돼? 4-4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 알고 있다. 봐봐. 이 변은 몇 도에 마주보는 거야? 30도에 마주보는 거. 얘는 몇 도에 마주보는 거야? 90도에 마주보는 거. 그래서 얘는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 2R과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R은 4가 되니까 R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3분의 4일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교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서 어려울 수 있어. 이해돼? 된다. 자, 해보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먼저 맨 첫 번째 원하는 게 부채꼴 OAB 넓이를 S1에 가자. 자, S1 구합시다. 2분의 1. 이 큰 부채꼴은 이 큰 원이잖아, 그렇지? 반지름이 4죠 그러면 2분의 R 제곱 세타. 자, S2는 반원의 넓이, 반원. 반지름 얼마이게요? 요거죠. R 제곱 파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뺀 걸 답 찾아주시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필요했던 개념은 두 가지였네요. 자, 어떤 원이든 반원이든 뭐든 상관없어. 접선이 이렇게 있잖아. 무조건 접선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될 거. 중심에서부터 접점과 연결하면 뭘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이거 반드시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직각삼각형 특수각인데, 자, 30도, 60도, 90도의 변의 비율은 얘를 1, 얘가 루트 3인데 여기는 얼마였다? 2였다. 맞지?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13번은 좀 이따가 할게요. 자, 14번 보자.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지. 얘들아, A랑 B가 일단 양수야. 자, 대충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 P는 A, B는 이렇게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겠죠. 이게 바로 OP 동경인 거 알겠지? 이게 OP 동경. 전동동 OP 동경이라고.
그 다음에 Q는 그러면 전부 Q는 무슨 값이야? X 좌표는 양수고 Y 좌표 무슨 수? 음수이니까 OQ 동경은 얘가 OQ 동경이겠죠. 사실상 점도 알려준 거잖아. 맞지? 여기 얘는 A, B를 지나는 거, 얘는 무슨 점을 지나는 거?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을 지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딘지 몰라. 근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왜? 뭘 물었니? 자, 이 동경이 이루는 값을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뭘 물었다? 탄젠트 세타 1을 물었다. 탄젠트는 뭐였다? X 좌표분의 Y 좌표 아니야? 그럼 이 동경의 한 점만 찾으면 되잖아. 얘는 뭐야 그냥? A분의 B라는 뜻이죠. 탄젠트는 뭐라고?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원래는 점 찾는 게 핵심인데 점을 알려줬으면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2는 뭐일 수밖에 없다?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이거분의 이걸 수밖에 없거든? 그 두 개 더하라며. 위가 빼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분의 2B 제곱. 자 이 값이 얼마 된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A 제곱 곱해봐. 양변에 A 제곱을 곱하면 AB 마이너스 2B 제곱은 0이 되고, 자 원래는 문자 약분은 안 돼. 그런데 B는 0이 아니고 무조건 양수라 했으니까 문자 약분 가능해. 0이 아니라 보장이 있어버리면 A 빼기 2B는 0이 되니까 A는 몇 B다? 2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마지막 감 내려가자. 자 동동아 세타운의 사인 갖고 하래. 뭐분의 뭐더라? 그렇지. 그럼 세타운이 얘였으니까 반지름이니까 Y좌표는 분자는 B인 거 알겠고, 반지름은 뭐가 되지 그러면? 항상 이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버리면 됐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바로 뭐다? 사인 세타 1일 수밖에 없다. 판단돼? 그치? 안 어렵지? 자 정리하고 끝내자 그러면. A는 2B였으니까 얘는 몇 B제곱이야? 4B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5B 제곱이니까 루트 5B. 루트 5B분의 B가 되니까 이렇게 BB 약분되니까 루트 5분의 1 해서 정답 몇 번 된다? 2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죠? 네. 자 15번 하나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15번 해보세요. 자 한 분이라도 맞추시면 쉽게 말 바꾼다. 자 봅시다. 끄는 이유가 있어. 지금 하는 거 대충 보니까 난리 났거든. 잘 봐. 지금 반지름이 R이랍니다. X가 마이너스 2 요거죠. 그랬을 때 양수인 점 이 점을 A라고 하기로 했고, 음수인 점 이 점을 뭐라 하기로 했다? B라고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 점은 X좌표가 얼마나 뜻이야? 2, 맞지? 여기 미안해. 마이너스 2,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자 어차피 중요한 것은 좌표 찾는 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 좌표를 지금 찾으려고 들어갔던 분은 못 풀어. 아니 너네 봐봐. X에 빼기 2 넣어봐. 저 이뻐 안 이뻐? X에 빼기 2 넣으면 Y제곱 뭐 R제곱 빼기 4돼서 막 루트 달려있잖아. 그치? 그냥 이거 잠깐 A가 써 그냥 모르겠으니까. 이해돼? 그럼 이거는 뭐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A 당연히 대칭이니까
그럼 이 상태로 두고 지금 이게 OA 동경이랍니다. 이게 OA 동경. 이게 OA 동경이고 그 다음 OB 동경은 요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각이 알파고 시초선 0이니까 얘가 현재 베타입니다. 베타. 자 그러면 알사인 뭐라 했니? 코사인 알파 구해볼까? 코사인 알파의 정의는 뭐더라? 반지름분의 이 동경의 x좌표. 반지름 얼마인데? r이죠. r분의 얼마? x좌표. 이렇게 쓰면 그만이죠. 네. 그 다음 봐봐. 사인 베타 구해야 되지? 사인 베타 구해보자. 사인 베타는 반지름분의 뭐더라? 반지름분의 y좌표. 이 베타 동경의 y좌표지? 마이너스 얼마? a 되는 거 맞지? 자 이거 2배 해봐. 2배 하면 r분의 빼기 4거든. 이거랑 누가 똑같다 했냐면 여기에다 3을 곱하래. 그럼 바로 얘랑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네. a 값은 얼마였다? 3분의 3분의 4다. 요렇게 찾으면 된다고. 네. 이걸 왜 그런 생각까지 하냐면 얘들아 여기 식 하나 있지. 식 하나 있는 거 보여? 네. 미지수 하나 써도 된다는 뜻이잖아. 어차피 계산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답 낼게. r 곱하기 자 사인 알파 동경을 불러볼까? 자 정경동 사인 알파 불러보세요. 반지름분의 반지름 r 분의 이 동경 OA 동경의 y좌표 a인데 얼마? 3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더하기 코사인 베타 반지름 분의 베타 동경의 x좌표. 그렇지. 그러면 얘랑 얘랑 분배하면 3분의 4 나오고 얘랑 얘랑 분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정답은 몇 번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2 되면서 3번이 처리되겠죠. 기억해야 돼. 사인 알파라고 하면 어떤 거야? 알파라는 동경과 원이 만난 점이 있을 때 맞지? 반지름분의 y좌표다. 알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볼게요.